안녕하세요. 문담남 체면심리 전문가 공여일입니다. 오늘은 공포와 공황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 왜 체면이 특효인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번처럼 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제가 체면 상담에서 쓰고 있는 팁, 이런 것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포란 무엇일까요? 공포와 공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 막연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5가지 느낌. 불안한 느낌, 두려운 느낌, 걱정된 느낌, 그 다음에 안절부절을 못하는 느낌, 긴장된 느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 느낌이 조금 더 심해지면, 그래서 그게 특정한 대상이 되면 그거를 공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느낌이 좀 더 막연했다가 불안한 느낌이었다가 얘가 특정한 대상이 됐어.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대한 공포, 높은 거에 대한 공포, 고소공포, 또는 물고기를 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치를 못 먹는, 자, 안타깝죠. 네, 참치를 먹을 때 공포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정한 대상으로 불안감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구체화됐어.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이 조금 더 심화되는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물론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저의 일반적인 심리 이론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만의 노하우가 많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공황은 무엇이냐? 공황은 말 그대로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얘가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는 걸 하나의 스위치라고 했잖아요. 불안 스위치라고 했잖아요. 얘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 케이스. 너무 타버렸어요. 타가지고 회로 자체가 타버린 경우. 그래갖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약간 이제 공포 중에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공황 있으신 분들이 죽을 것 같은 느낌.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서 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의식이 끊어지는 거죠. 아예 이제 회로가 망가져서 타서 네, 끊어지는 거죠. 공황이라고 하고 불안, 공포, 공황을 하나의 패닉 트리오라고도 합니다. 네, 패닉이라고 네,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공포와 공황이 생기는 것일까요? 자, 불안할 때 제가 스위치라고 했죠. 그죠? 이 공포감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안 좋은 경험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느낌만 막연하게 있었는데 이제 안 좋은 경험을 했어요. 물에 들어가서 빠졌어.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어. 죽을 것 같은 이제 실제로는 죽을 것 같지 않았어도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강한 느낌이 들었으면 그게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몇 번 반복을 했어. 그래서 공포가 더 심해지면 이제 아예 이 불안 스위치 자체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공포가 그렇게 심해지면 이제 물만 생각만 해도 물에 들어간다는 이제 놀러 간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이제 노이레조 방성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발작 증상. 그래서 공황은 보통은 어떤 발작이 일어나요. 스위치가 고장나면 타면 펑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안에서 펑 터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막 심장이 조여서 터질 것 같은 표현. 머리가 너무 불안해서 터질 것 같아요.
진짜 터지기 직전이니까 그래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이 불안이 심해지면 공포가 되고, 공포가 더 심해져서 터질 것 같이 악화가 되면 공황,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패닉 상태, 공포와 공황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불안일 때랑 공포일 때랑 공황까지 진행했을 때랑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요. 패닉은 이 공포까지 느꼈으면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공통적인 거는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어 하시는 게 뭐예요?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세요. 그 상황 자체를 모면하려고 하십니다. 발표 불안이 있으면 그렇고, 아니면 뭐 대인 공포가 있으면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거나, 발표 불안이 있으면 그 상황에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심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 잠깐은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 난 이제 견뎠어. 아니, 이제 지나갔어. 근데 지나간 게 아니죠. 또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올까봐 그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더 예민해지고, 이렇게 해서 심해지는 겁니다. 이 패닉 상태가 심해지는 거는 요 원리예요. 딱 회피 또는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 상태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 불안하지 않아. 또는 나 이제 공포스럽지 않아. 나는 물이 되게 공포스러운데, 딱 들어가면서 물은 아무렇지 않아. 나는 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을 하면 뇌가 즉각 응징을 합니다.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덜덜덜 떨리죠. 막 뭔가 둥근둥근둥근, 그게 공포가 심해져서 어떻게 해요? 발작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황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부정도 안 좋아요.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시려면, 지금 패닉 상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회피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그런 거를 택하시면 안 되고요. 요게 이 스위치가 고장 났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면 켜질 거 아니에요. 금세 켜집니다. 켜지면 또 괜찮아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 괜찮잖아요. 잠깐만 건드리면 돼요. 잘 견뎌야 되겠죠. 잘 견뎌야 됩니다. 일단 공포감이 일어났을 때 대처법을 좀 세분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대처법. 그럼 어떻게 암시를 해야 되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집중하세요. 공포감이 있으신다면 단계별로 완화시키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물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시면 물 자체에 대해서 물은 괜찮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바닥까지 살짝 이렇게 찰방찰방 이 발 마사지 하듯이 물로 이렇게 좀 감각을 완화시키는, 불안한 감각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엔 튜브도 껴왔다가 같이 놀기도 하고 거기서 수박도 먹고, 이렇게 점진적인 단계별 접근법이라고도 하고요. 점진적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요게 공포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거는 제 경력상, 16년 경력상 찾아볼 수 없어요.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자기 암시를 하시는 거를 도움을 드립니다. 아이들하고 놀면서 재밌다. 여기 발만 닿으니까 시원하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았던 감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5가지 요소, 불안의 요소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하고 심층의식, 불안편에 보시면 제가 심층의식을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좋았던 경험, 그런 것들을 서서히 다른 것들로 바꿔주면서 자기 암시 패턴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조금 이해 안 되면 하나 더 설명을 할까요? 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계단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러면 계단을 이 높은 데에서 밑에를 못 따라봐요.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학교 학창 시절에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서 있어 보는 겁니다. 계단에 가만히 그냥 서 있으세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빠르게 안정이 되네. 어떻게? 이 한 칸 정도만. 한 칸 정도만 올라가면 괜찮은 정도가 있어요. 자기가 한 3칸 정도 올라갔을 때 좀 불안감이 온다. 처음엔 1칸, 그 다음에 2칸까지만 쫙 하고 살짝만 올라갔다가 불안감을 스위치를 살짝 켰다가 테스트만 하는 거죠. 꺼세요. 그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죠.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자, 불안 스위치는 무의식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한 번만 입력해서는 입력이 안 돼요. 보통은 10번은 저는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효과 있어요. 그냥 무의식의 공식이 그런 겁니다. 묻지 말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안의 단계를 조금 더 높여보는 거죠. 곧바로 3단계 이제 됐어. 10번 정도 했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세요. 다른 거는 어떤지. 다른 테스트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른 경험을 추구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칸 정도, 이제 3칸 정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2-3칸은.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뒤로 돌아보는 거야. 아니면 끝에. 계단 끝에 있죠. 계단 끝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약간 놀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재밌네. 친구랑 거기서 수다를 떨어도 돼요. 자, 안 좋았던 계단에 대한 경험을 좋았던 경험으로 바꿔주는 작업이죠. 이렇게 해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실 정도면 되게 심각한 경우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안 되는 건 전문가 찾아와야 되겠죠. 스스로 안 되면 전문가 찾아가야 됩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공황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경우거든요. 공황은 혼자 해결하기 힘듭니다. 공황은 꼭 도움 받으셔야 할 거를 추천해 드려요.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 발작이 일어나면 혼자 컨트롤 못해요. 왜냐면 마음속으로 이제 괜찮아 했는데 발작이 일어나면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무섭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죽고 싶다는 표현까지도 많이 하시니까 이건 전문가를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시기 전에 조금 도움이 받을 만한 팁을 드리자면 공황은 무언가를 따르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완전히 놓아버려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히려 그 느낌을 예를 들어서 약간 쥐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풀리잖아요. 나중에 되면 또 쥐나왔냐? 그러고 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무덤덤해지잖아요. 얘는 그냥 시간 체크하세요. 딱 공황 발작 일어나자마자 옆에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요런 이 시간 확인법 이거 정말 좋습니다. 딱 놓고 의식만 잃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무저항. 너무 큰 폭력이니까 무저항. 무저항이 좋습니다. 무저항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시간 체크하고 줄어들었나 늘어났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뭐 뭘 해라 팁 많을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준 거는 정말 베스트 팁입니다. 실제 제가 사용하는 거고. 아마 다른 아무런 어떤 팁도 효과가 없었을 경우 많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죠? 저항해서 그래요. 저항하는 계열의 팁은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이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적어. 안 됐을 때 데미지가 너무 커요. 시도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 좋게 딱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다른 걸로 튀었을 때, 이 공황 발작은 다른 걸로 또 튀거든요. 그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돌아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방법들, 시간 확인을 하고 받아들임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임 기법 요거라고 해요. 요거를 하셔서 극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좋은 암시는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뭐. 요게 좋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체면심리 전문가 문단남 공명이었습니다. 많은 효과 보기 바랍니다.